이게 희귀질환 센터에서 이제 희귀질환병에 대한 강의가 돼야 되는데, 이 희귀질환이라면 뭔가 지금 원인이 잘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희귀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나,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컴플렉스 리저널 페인 신드롬은 아직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신드롬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연구들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질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RPS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상하고, 지금 저희가 이 희귀질환 센터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자생한방병원 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왜 오니 하면 아파서 오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파서 왔는데, 환자한테 아파서 왔는데 아픈 거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혈압 재고 체온 재고 막 그런다. 사대 활력 징후라고 해서 막 그런데, 아픈 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차트나 우리 간호일지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도 환자의 통증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환자의 통증을 자꾸 들어주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활력 징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의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환자 차트 운동 이런 거 좀 벌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이제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진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과학적인 발전이 더 있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증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럼 통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통증을 이 사람이 생각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외부에 어떤 자극들이 없고, 그게 뭔가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등 쪽을 타고, 이게 스파이널 코드를 치고 타고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뇌에서 그런 통증을 인지하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벌써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증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외부의 자극들이 오면 그러한 물리적인 자극이 어떤 전기적 화학적인 신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화학적 전기적 신호를 A델타나 C5라고 하는 신경선, 말초 신경선에서 인지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신경줄을 타고서 소위 여기서 스파이널 코드 쪽으로 도잘 루트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이 뭐 앞에 쪽에 있는 뭐 얼서브스텐스 젤라토니즈로 들어가서 뭐 람이나 완으로 들어간 놈 있고 식스로 들어가는 놈,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고, 그게 또 반대편에 있는 안테리어 혼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소위 스피노살라믹 트랙이라는 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브레인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해서 아, 나 아프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통증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약간 끊어내 보자, 거기를 못 가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소위 해서 블로킹한다, 페인 블록을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일본어적인 표현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신경 차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차단 뭘 잘라내나 이렇게 이제 잘못되게 인식되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퍼런트한 부분으로 가는 것 말고 디센던트하게 그런 걸로 좀 조절해 주는 그러한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조절해 주는 역할들을 쭉 보니까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노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통증이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SSRI, SNRI 이런 약을 좀 줬더니 통증이 조절되더라. 아, 이게 중추적인 영향과 그런 것에 의해서 뭔가의 변화가 가진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이제 인식들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식의 인식을 가지고 통증에 대한 치료나 통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환자가 갑자기 왔습니다. 28살 된 환자인데 발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나한테 올 환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오십니까? 요새 제일 무서운 게 또 20대잖아요. 거기다 또 등치도 크시고, 그래서 무서워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트럭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해갖고 교통사고가 나서 떨어져 갖고 뭐 무릎에 이제 다치고, 그다음에 뭐 MCL 같은 럽처 같은 게 생기셨다. 수술하셔야죠. 수술하시고 스플린트 4주 동안 잘 했습니다. 수술 잘했고, 근데 수술해갖고 스플린트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발이 막 뻘개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스플린트 한 대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술은 잘 됐고, 수술한 데가 뭐 문제가 있거나 셀룰라이티스 생기거나 인펙션이 되거나 인플라메이션이 생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 생기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게 CRPS인가 보다라고 해서 의뢰가 좀 되었습니다. 정말로 환자가 너무 극심하게 아프고 발을 댈 수도 없고, 색깔은 막 아까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빨갛고 발이 들어지지도 않고 모터도 다 나가는 것처럼 양상이 좀 생기시는 거죠.
뭐 사진 그래서 이제 입원하셔서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수술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어디가 뭐 신경이 좀 눌린 거 아닐까요? 이런 여러 가지 연구도 했는데 그런 부분 없고 그냥 보는 안 써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계속 오스테오페니아 양상들이 생기고요. 스르페이스 본 스캔 찍었더니 딜레이드해서 굉장히 업테이크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도 좀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고맙죠. 아 이거 뭔가 이 문제가 있구나. 바스큘라리티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서모그래피 했더니 실질적으로 한 2.2도 정도 그냥 차이가 납니다, 다리에. 그래서 신부 체열이 굉장히 영향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런 게 단순히 이 사람 굉장히 어떤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 것에서 심적인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사이코소마틱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보상 심리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이렇게 MMPI 같은 것들을 해봅니다만 이게 과연 많이 오랫동안 아파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래서 그랬는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소위 얘기해서 모디파이드 다이어그노시스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거라서 감각, 혈관 운동성, 발한 기능, 그다음 운동 기능 이런 네 가지를 증상과 징후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눌러보고 만져보고 뭐 커트 콜드 스왑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 사람 17개가 가진 증상의 모두가 이제 포함이 돼 버리는 거죠. 소위 여기서 CRPS를 잘 모를 때, 우리가 모를 때는 '참 이상하다. 이게 뭐 희한한 병이 다 있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질환들을 막 찾아보는 거죠. 소위 해서 에리스로메랄지아라고 하는 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말초에 막 뜨거운 열 이제 더운 데 가면 열이 나면서 색깔이 막 빨개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더라. '아 이거 이런 병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단 홍동증이라고 이제 불려지고는 이 병을 쭉 찾아보니까 근데 얘는 원인이 있더라. 뭔가 오티즘을 도미넌트하게 얘가 유전이 되는 양상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잘 따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소위 얘기해서 SCN9A라는 하는 그 진 레벨에서 소듐 채널에 뭔가 이상이 좀 있어서 이런 게 생기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디 레벨에 뭐 이렇게 했더니 이러저러한 병들이 많고 그런 환자의 증상을 나타내는 이유가 페리페럴하게 센시타이제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이 DRG 자체의 숫자가 증가하거나 리셉터의 숫자가 증가하거나 이런 양상들이 좀 있어서 이게 과도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증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소듐 채널, 볼티지 게이트 소듐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막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들이 오토지말 도미넌트하게 돼서 테임플하게 이런 식으로 에리스론 메랄지아 같은 게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파락시즈말하게 익스트림 페인 디지즈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소위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예 없으니까 앱센트 돼서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 텔레비 보면 서커스 나왔고 막 자기 몸에다 막 나사 맞고 이런 애들은 또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막 2층에서 막 슈퍼맨 놀이하는데 막 뛰어내려 갖고 맨날 이렇게 캐스트하고 있고 그래 나중에 알게 돼서 얘가 통증에 대해서 못 느끼게 되는구나. 이러한 질환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아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이거는 아마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아까 봤던 그런 환자들은 그러한 부분하고 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파브리 디지즈 같이 뭐 소위 얘기해서 리피드를 이제 축적시켜 주고 분해시켜 주는 그러한 효소가 원체 없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페리페럴하게 너버스 시스템이 생기고 뭐 이러이러한 병들이 점점 나이 젊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생기는 이러한 질환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또 해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효소만 우리가 대체해 주면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가 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가 않더라. 도대체 뭐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는 신드롬입니다. 중요한 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만 얘가 이 소위 얘기해서 체간이나 무슨 얼굴이나 요런 데 잘 생기는 것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말초에 있는 사지 말단 요러한 쪽에 국소적으로 좀 생기는 경향들이 많고 분명히 통증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증후군이라고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역사적으로는 뭐 옛날에 찰스 구제를 같은 사람을 이 어떤 서전이 파르라고 하는 프랑스 서전이 옛날에 사열을 하는 이게 이제 컷다운을 해갖고 했으니까 그런 사열 치료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팔이 막 퉁퉁 붓고 아파갖고 이런 경향이 생겼다 하는 식으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더니 남북 전쟁에서 총 맞았던 환자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통증을 호소하고 일종의 이제 총상하고는 다른 그러한 양상들을 호소하는 걸 보고 이분이 처음으로 미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논문에다가 이제 게재를 해서 케이스 발표를 해서 알게 됐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수색스 아트로피다.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 증상을 인조리 후에 나타나니까 이런 걸 수색 아트로피라고 하자. 그거에다 더해서 심파스틱 증상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레리케라는 사람들이 같이 붙여서 그렇게 신드롬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죠. 뭐 10만 명 중에 5.5명 뭐 이렇게 굉장히 적게 생기고 외국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남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 이거 연구할 때만 해도 군대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20대에서 군대에서 훈련하거나 뭐 다쳐갖고 생겼던 환자들이 이 CRPS다라고 이제 진단되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좀 오래된 거지만 아무튼 서저리라든지 크러쉬 인저리라든지 이런 것에서 생기는데요. 그 연구들을 하는 걸 보니까 숄더 수술이나 뭐 카팔 터널 신드롬 수술하거나 이런 수술하고 나서 좀 생기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연구 논문들이 쭉 발표된 게 있습니다. 또 프랙처가 생긴 다음에 꼴레스 프랙처라든지 뭐 티비아 프랙처, 앵클 프랙처 이런 거 생긴 다음에 생기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제 보고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이렇게 한번 다치면 혹시 이거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수술했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걱정만 하는 거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 건지, 누구한테 생기는 건지 이걸 잘 모른다는 게 굉장히 문제고 반면에 아주 극심한 통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2018년에 발표한 것을 이제 심평원 자료를 가지고 발표했더니 무려 29명 정도나 생기더라. 약간 다이아그노시스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러한 식의 이제 보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왜 생기는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무슨 어떤 진 레벨에서 무슨 이 소위 채널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효소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고 지금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이런 정도는 저희가 지금 약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나고 인저리가 생기고 나서 이게 다 제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프로 인플라마토리 이뮨 리스폰스가 막 증가하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피 검사를 했을 때 인터루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증가하는 양상들이 있더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히스타민 릴리즈가 되고 그러니까 바저 다일레이션 되면서 막 빨개지고 그러면서 막 통증을 막 뜨거운 통증 같은 걸 느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주먹대장 같이 이런 식이 막 생기니까 그러면서 막 아프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난감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스킨 바이옵시 같은 걸 해봤더니 그쪽에 이제 케라티노사이트가 프롤리퍼레이션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하이퍼랄제자 소위 해서 아플 것처럼 건드렸는데 좀 아프지 하고 했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잘못해서 침대를 이렇게 옮기다가 옆에 아저씨가 지나가 툭 건드렸는데 이 사람이 막 난리가 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나 막 이런 식이 되고 환자들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목에다가 CRPS 환자입니다.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하고죠. 알로디니아라는 건 그냥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이질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페인 스레솔드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솜으로 이렇게 건드렸는데도 막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식의 호소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연결돼서 오토노믹한 너버스 시스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알파 아르 리셉터가 막 증가돼 있고 노에피네프린 레벨이 좀 떨어져 있으면서 심파스틱 패스웨이가 같이 증가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붉어지고 딱해지고 이래서 막 뜨겁게 나타나시는 양상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조금 요새 연구 중에서 약간 그래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오토 이뮤니티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 이거 혹시 진짜 이 약간 자가 면역성 그런 영상이 좀 양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한 이해는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치료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진 레벨에 뭔가 문제가 있겠지 하는 의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진 레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잘 모르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환자들이 사인이 있는 거고 저희가 뭐 이렇게 우리 병원에서도 같이 연구해보고 환자들에 대해서 정신과적인 문제들을 같이 많이 해봤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어느 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종합하면 이런 식으로 인저리가 된 다음부터 소위 얘기해서 노이셉티브한 뉴런
인텐시티가 증가해서 막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히스타민 릴리즈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증상이 증가하고 또 거기에 인플라메이션이 역화되고 심파스톤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 혹시 제네틱한 부분이 같이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러한 부분들이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식의 이해 정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증들이 이제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중추화된 과정을 겪어서 이게 소위 얘기해서 브레인 레벨에서 어? 이 통증을 계속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알아나가야 되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막 써볼 수가 없으니까 동물 실험들을 막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 모델을 소위 그전엔 TBR 프랙처를 시켜서 그 프랙처를 다시 이모빌라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했던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이제 무조건 효과적이고 굉장히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식의 이스케미아를 시켰다가 다시 이 서큘레이션을 시켜주면 소위 얘기해서 이 포스테리어 이스케미아 신드롬 같은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약간 CRPS 같은 이런 식의 증상들이 있으니까 이런 모델을 써서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델을 써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타민 C를 좀 주면 효과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서 무슨 옥시데이티브한 스트레스나 이러한 부분들이 연관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약간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기는 하더라. 라든지 아니면 이게 프로테오믹스 쪽으로 뇌 브레인 레벨에서 어떠한 부분들의 이 소위 얘기해서 프로틴이 발현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치료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연구들을 해서 뭐 뇌를 이제 갈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봤습니다만 몇 가지 것들이 나왔기에 셀 시그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동물 뺏을 이용해서 어디 부분에 가장 적어한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해봤었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생기는 건데? 라고 하면 아직은 잘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리무중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아오는 거죠. 툭하면 응급실을 찾아오고 툭하면 오피오이드를 달라고 얘기하고 뭐 집에서도 뭐 자살 소동이었고 제 환자 중에서도 벌써 이 CRPS로 꽤 오랫동안 보던 환자 중에 두 분은 벌써 이 수사이드를 하셨습니다. 너무 극심한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알기 전까지 치료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러한 치료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봐서 뭐 바이오 피드백을 해보고 뭐 약도 줘보고 피지오세라피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인터벤셔널도 많이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치료하면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일단 진단을 잘해야죠. 이게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환자가 그런 증상을 보이지만 나 아파요. 건들지 마세요 하는데 진짜로 건들면 안 아픈 건지 이 사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94년도에 그래서 모든 리서치 이런 부분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에서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포더 스타디 오브 페인이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통증에 대한 그 학회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야 이런 거를 우리 CRPS라고 하자.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긴 있고 알로디냐 하이퍼랄지아가 있다. 다친 데는 6인데 왜 이 사람 이 전체 팔이다 그러니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가지고 한번 보자.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데마가 있거나 스킨 블러드 플로우가 막 이상하거나 땀이 막 이상하게 나거나 이런 거를 있고 대신 다른 질환은 아닌 경우 무슨 다른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그러한 거를 우리 CRPS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질환들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그 당시까지 CRP를 잘 모르니까 CRP를 좀 더 빨리 좀 판단해서 빨리 진단해서 어떻게든 치료를 좀 먼저 해보자 이런 식의 개념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끼케야 40% 정도만 동의가 될 수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위양성인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아닌 사람하고 긴 사람하고 잘 구분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고가 났거나 내지는 군대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 2차적인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구분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연구들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해서 몇 가지 이런 카테고리 일단 센서리인 부분, 그다음에 바즈모터 부분, 스도모터 부분, 그다음에 모터 자체의 부분 이 네 가지를 증상과 징후로 나눠서 그 부분들에서 몇 개씩 카테고리 안에는 꼭 있어야 되겠더라 라는 식으로 해서 진단을 내려봅시다. 그래서 그 쭉 해서 우리가 센시티브와 스페시피크 따져봤더니 네. 이게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
3개의 심프톤과 2개의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요 정도의 정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거나 빨리빨리 환자를 봐서 좀 더 치료를 목적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갑시다. 하지만 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요런 좀 더 강화된 사인과 심프톤을 가진 것을 가지고 크라이테리아를 잡읍시다라고 이제 2007년도에 얘기가 좀 나왔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부다페스트에 벌써 2013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해서 모디파이드 IASP 크라이테리아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저희가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환자처럼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을 얼마나 좀 충족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환자가 난치성 질환으로 판정이 되면 그 환자의 10% 정도밖에 이제 저거를 내지 않으니까 그건 거를 노려서 이제 막 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제 진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센시티비티나 뭐 스페시피티가 좀 증가를 했다라고는 돼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더욱더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좀 더 많이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을 예를 들면 보험이라든지 뭐 군대 문제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미국에서는 소위 AMA에서는 CRP에서 이런 사항들을 쭉 편취하고 이게 사인만 가지고 심птом 환자가 얘기하는 심птом은 보지도 말고 사인만 보고서 거기서 8개 이상만 되면 CRPS로 합시다. 그래서 이게 AMA 5판이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이 소위 얘기해서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AMA 5판을 인정할 거냐, AMA 6판을 인정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좀 있다. 이런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검사가 좀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겠냐? 아까 그 환자처럼 객관적으로 뭐가 사사삭 나와지면 이 사람 CRPS 맞네 하고 했으면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이러한 이 객관적인 검사들에서 무조건 나왔다고 해서 이 환자가 CRPS다, 이게 안 나왔다고 해서 CRPS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서 아직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다만 시비어리티 스코어가 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환자 CRPS에서 여러 가지 페인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있을 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정도가 최근에까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치료를 하게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특효약이 있거나 어떤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대증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대증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환자에게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직업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쪽 손을 거의 못 쓰거나 한쪽 다리를 거의 못 쓰고 막 남이 다리 같이 너무너무 심하게 아프고 하기 때문에 이걸 디센시타이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가상현실에서 자꾸 이걸 쓰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식의 것들이 연구가 자꾸 되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이런 CRPS적 양상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영영 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환자들이 오시면 어디서 이제 막 텔레비를 보거나 막 인터넷을 보고서 나 CRPS인 것 같아요, 나 이제 큰일 났어요라고 해서 왔을 때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1년 동안 조금 빨리 치료를 잘하면 대부분이 좋아지십니다. 74% 정도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서 좀 안심을 좀 시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리커런스 레이트가 좀 있고 또 초기에 막 이 스킨 템퍼러처가 로우하게 나타나는 막 차갑게 막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후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 뭐 이런 정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심품 자체가 많이 좋아지지만 또 실은 그 중에 20에서 35%는 지속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극심하게 통증을 좀 호소하는 경향이 있어 저희가 치료할 때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환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서 트럭 운전사였기 때문에 승질도 좀 있어갖고 막 큰 소리 막 치고 뭐 외래가 떠나가도록 막 아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뭐 약 좀 줍니다. 약은 당연히 이게 뉴로페시칸 양상의 통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로페시칸 양상에 대한 약들을 좀 주는 거죠. 안티컨펄선트라든지 안티디프레선트 같은 거를 주고, 엔세이드 같은 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엔세이드 줘봤자 속만 아프다 그러고, 오피오이드를 줘도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오피오이드 주면 오피오이드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이 사람 잘 못 먹겠다. 아우 나 이거 먹으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쓰다가 좀 안 되면 패치 제제를 통해서 조금 어떻게 좀 되나 해갖고 살살살살 올려보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중추적인 영향을 주는 거 있으니까 소위 얘기해서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같은 케타민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액제를 IV로 해갖고, 그래서 거의 뭐 코마를 해갖고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케타민 인퓨전 세라피 같은 거를 한 2시간 가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시켜서. 이 사람은 그거에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막 밤에 악몽을 꾸고 케타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죠. 그래서 그러한 증상들을 좀 호소하는 거죠. 뭐 감히 이런 소위 얘기해서 텐스나 피지컬 세라피라든지 미러 세라피라든지 뭐 이러한 식의 것들은 뭐 택도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죠. 나중에 안 되면
이제 주사 치료를 합니다. 결국은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하는데 가장 뭐 이제 좀 더 중추적인 치료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추적인 부분에다가 주사를 주고 심파스틱 체인에다가도 이제 블록을 좀 했지만 간단한 약간의 좀 통증 호전이 좀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소위 얘기해서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러터라고 해서 에피두랄 스페이스에다가 이제 전극선을 감는 건데 전극선을 넣어서 이 전극선을 갖고 전극으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전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전기장을 만들어서 아까 본 것처럼 페인 패스웨이에서 페리페럴에서 스파인을 따라서 이제 브레인으로 넘어가는 요 부분을 이제 소위 해서 간섭하는 형태를 좀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터를 해서 트라이얼을 해보고 그게 나 진짜 증상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거 우리 며칠씩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소위 해서 이게 배터리를 임플란테이션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처음에는 그래도 키면 통증이 진짜로 없어요. 하지만 뭐 닿을 수는 없어요. 붙은 것도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 만질 수는 있는 것 같으면 아유 아직도 그래도 뭐 전혀 안 됩니다. 그때 하여튼 며칠 있다가 다시 안 돼요. 막 그러면 뭐좀 이게 막 빠지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좀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뭐 이렇게 했죠. 3개월 있다가 합니다. 놀랍죠, 이 환자 이렇게 된 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환자 다리에다가 이렇게 브레이스를 차고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환자는 많이 호전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안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CRPS는 어떤 사람들 야 이거 다 뻥이야. 그 사람들 아픈 척하는 거지 아픈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고스트는 아니고 실제적인 부분이고 다이아크라티드라는 것도 물론 심프텀하고 사인을 보고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리고 명확한 무슨 검사가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믿니?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에서 좀 더 연구한 부분이다. 우리가 초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상당 부분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꼭 이제 우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같이 어그레시브한 치료를 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